정신이 신체를 이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흥성군 공군면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6.25 때 이제 인민군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후퇴해가지고 낙동강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공격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 원주 흥성 지방의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제 군인도 필요하고 탄약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였는데, 어느 집에 계속 전쟁이 나기 전부터 끙끙 앓았던 아주 굉장히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병인 사람이고 뭐이고 간에 지금 한 사람이라도 탄약을 짊어지고 옮겨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프다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지금 한시가 급하고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급박한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판에 환자를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M1 소총이라는 큰 소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옆에다가 빵 쏘면서 야 임마 당장 일어나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가요. 그 사람 있는 방향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럼 총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인다고 빵 총을 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너 이 새끼야 당장 거의 워커발로 걷어차면서 너 당장 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같이 탄약 옮겨라. 그 중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장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입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탄약을 짊어지고 계속 산을 오르내리락 하는 거야. 그 엉격결에 탄약 짊어지고 날리기 시작한 것이 20일 동안 연락에 이제 탄약을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자 그가 진짜 전에 그토록 극심한 환자였는지를 전혀 모르게 완전히 정상인으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력이야말로 신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강원도 흥성 공군지방의 6.25 때의 그런 실화였습니다. 또 그 공군지방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집 아저씨가 거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당시에 도지사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도 굉장히 명석하고 아주 똑똑하시고 아는 것도 지식이 많고 저를 아주 특히 잘 봐가지고 전 고급 공무원이 되는 상이다 너는. 그래서 공부해라 그랬었는데 저는 싫어가지고 그냥 교사라고 말했지만 그때 정말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떨어질까봐 5급 공무원을 시험을 봐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공부하기 싫어서 사실 안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을 따라서 했으면 아주 급속 승진을 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비서실로 쫙 해가지고 그 실세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도지사님이 내무장관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잘 됐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운명이 아니었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공군지방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진단하고 병원에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런 말을 한 거야. 당신이 병을 보니까 호랑이 똥을 먹으면 살 것 같다. 그 사람도 뭐 호랑이 똥이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 소리를 듣더니까 이제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똑똑하고 아주 활동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겨울이었는데 당시가 그럼 내가 한번 구해가지고 오겠다. 내가 친척들이 내 고향이 진부고 평창군 진부 있잖아요. 대관령 밑에 거기 가서 거기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척집이 있으니 거기 가서 내가 다니면서 거기 뭐 오대산에 있는데 호랑이가 있을 테니까 그 호랑이 똥을 한번 구해오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쪽에 고마워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가서 잘 다녀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자기 친척집에 가서 시큰 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와서 시컷 놀기만 하고 뭐 거기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그렇게 제 친척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갈 때가 됐는데 일주일이 다 돼가 오는데 일주일 동안 가 있다고 오겠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야 호랑이 똥이나 개똥이나 뭐 분가하는 본능이 있어야 알지 그게 뭐 알 리가 있겠나 해가지고 저 동네에 이렇게 떨어진 개똥을 싹 아주 이쁘게 아주 상자 하나는 멋진 걸 구해가지고 거기다 탁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짜잔하고 이제 그 공군으로 이제 다시 온 겁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이제 거기까지 고향까지 와가지고 거기 가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아 이거 말이요 그 오대선에 가니까 뭐 회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소문을 듣자니까 뭐 어디에 호랑이가 잘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거기를 올라내리면서 겨우 이만큼밖에 못 구했습니다 하고 딱 갖다 주니까 진짜 같거든. 딱 보니까 아니 그때 당시 호랑이 똥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솥에다가 넣고서 막 끓여가지고 아주 정성껏 다는 약재까지도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뻘컥뻘컥 마시고 거짓말처럼 이게 뻘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죠. 유약 효과. 이 약이 아닌데도 정말 약이다 그러면 낫는 거와 같은 그런 예는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오나라하고 월나라 때 부차왕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오나라 왕이 똥맛을 이렇게 딱 대변을 마마께서 대변을 보시면 그 맛을 보면 제가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똥맛을 보고서 딱 진단하면 전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앞에서 똥맛을 딱 보더니 알았다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밥을 팍 방바닥에다 엎어가지고 그걸 팍 비벼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금단을 싹 입혀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그게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한 건데도 그걸 먹고 정말로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당해가지고 나중에 원수 갚아가지고 의외 죽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도 그게 진짜 호랑이 똥이라고 믿게 되고 호랑이 똥을 먹게 됐으니까 뻘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 먹었을 때는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됐고 2개 먹었을 때는 뻘떡 일어났고 3개를 먹으니까 걸어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야. 그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쪽에서 소 한 마리를 줬어요. 이쪽에다가. 당신 소 한 마리가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사실 속으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자기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오래 사시다가 한 10년을 더 사시고 이제 천수가 다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 친구를 찾아왔어. 여보게 사실 말이야 내가 고백할 게 있네. 그럼 뭔가 그때 말이야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저 호랑이 똥을 구하러 갔었는데 내가 거기 빤빤히 놀다가 개똥 있는 거 갖다가 들여가지고 사실 아버지가 살아나셨는데 참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내가 소 한 마리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소 잘 키워가지고 소 3마리로 만들었다. 정말 내가 미안해서 진심으로 미안해가지고 내가 도로 갖다 이거 주니까 도로 밖에 나가고 소 3마리를 끌고 와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펄펄 뛰면서 무슨 소리냐. 아무리 네가 그 개똥이라도 아버지를 살렸고 10년이나 더 살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마워서 널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 그걸 주겠느냐 해가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도로 그 사람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정신자세.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명상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참선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정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참선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테니스 감독을 맡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기계치도 조금 하고 정체전이나 다닐 정도고 뭐 잘하지도 못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잘 모르는 젊은 사람이 와서 감독을 하니까
굉장히 과실하더라고요, 저를. 저는 그런 걸 못 참는 성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세계적인 코치들이 하는 얘기를 테니스 잡지에 나온 거를 3년치를 모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계속 잘 때도 들었어요. 잘 때도. 밥 먹을 때 뭐 항상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3년을 들었더니까 그 전체적인 윤곽이 딱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택 선수도 키웠고 그 이외에 유명한 선수들 많이 키웠어요. 제가 한 획을 걷는데 뭐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하면서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유명한 인이 되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력, 그때 참선을 통한 선정력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고, 교사하다가 장학사가 될 때도 시험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겨우 합격하긴 했지만 그 악재같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장학사가 된 것도 바로 그 선정력이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참선했던 그 힘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불도 마찬가지니 열심히 이런 정신으로 연불을 한다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